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TV조선 9시 뉴스에 단독 보도로 이런 게 나왔었죠.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 대행 체제가 아니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에 통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TV조선이 뭐 여기저기 확인을 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권성동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한다고 한다면 어제 그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갈 때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 대행한테 며칠 고생했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약간 농담 같지만 고생했겠네? 그 얘기는 결국 뭐 권성동 체제로 계속 가자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이라고 만약에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권성동 체제는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며칠 고생했겠네 라는 거는 뭐 그냥 어떤 의미에서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TV조선 보도처럼 자, 권성동 체제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말 정치를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대행 앞에서는 격려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비대위 쪽으로 간다. 뭐 이렇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암시라도 하듯이 오늘 오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그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에 대통령실에 무슨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가 맞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왜 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그대로 연장해서 본다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할 이유, 책임을 져야 할 이유, 권성동 대표 대행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최고위원이라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책임이 있죠. 7월 8일 날 출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그 대행 체제가. 지금 21일째입니다. 근데 그동안 사과를 3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과를 3번 한 거죠. 3번 한 게 한 번은 바로 그 검수완박법 그에 대한 합의문 그걸 뒤집으면서 사과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뭐 구급 공무원 폄하 그 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에 뭐 압력을 가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표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과를 한번 하고 바로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도록 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데 대해서 또 사과. 그러니까 자기가 원내대표 된 이후에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나요? 이동안에 무려 3번을 사과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는 이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와 대표대행 2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으로 이 체제 권성동 대표대행은 그냥 원내대표만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결정을 했다. 뭐 이런 TV조선 단독 보도인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만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실의 뜻이 전달됐다? 일단 오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오늘 다른 최고위원이나 뭐 다른 사람도 사퇴를 했다고 치면 그건 대통령실의 뜻이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봐서는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의 단독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권성동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했던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쯤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63명인데 그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해서 신속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성명서 초안을 올렸습니다. 11시 현재 12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상당수는 아직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관망할까요? 대통령실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63명 중에 12명만이 거기다 일단 동의라고, 뭐 몇 명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63명 중에 12명만 그랬다는 걸 보면 아직 대통령실의 사인은 내려가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자, 당권 주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김기현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당 지도부가 땀 흘리며 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부담을 지어드려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 지도 책임을 진 사람에게 선당 후사, 선공 후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대행 사퇴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원래부터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이 입장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여기는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가 맞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오늘 어느 보도에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실에서는 그런 기사는 나와 있는데 원내대표실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여는 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이런 식으로 돌파카드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재신임을 묻겠다 이거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기사를 염두에 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 되겠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 그게 건강한 여당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철기 의원, 그 다음에 이철기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었죠. 혹세무민 한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기 전입니다. 무슨 팟캐스트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신은 이제 전 검찰총장이죠.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구를 떠야지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앙천대소할 일이다. 응? 하늘을 보고 크게 웃을 일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걸 겨냥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격을 했죠. 본인이 아마 좀 덜 유명해져서 그런가 보다. 약간 조롱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공방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좀 과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준석 대표를 동시에 저격한 겁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은 주로 이준석 대표의 반대편에 서서 그 발언을 해왔는데 오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까지도 함께 걸고 넘어져서 공격을 하면서 재신임이 안 이루어지면
조기전대로 가야 된다. 조기전대는 김기현 의원이 얘기하는 비대위 개념, 김기현 의원도 물론 조기전대지만 비대위와 조기전대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조기전대로 현실적으로 갈 방법은 없죠. 이준석 대표가 멀쩡히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사퇴 안 하고 조기전대로 어떻게 갑니까? 조기전대로 가려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조기전대와 비대위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최고위원회 그 정원이 9명인데 2자리가 공석이고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니까 3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럼 6명 남았죠? 6명 남은 사람은 누구냐? 이준석 대표는 6명에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거기는 정지 상태니까. 권성동 대표 대행,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건 당연직입니다. 한기호 사무총장, 당연직입니다. 이외에 당연직을 빼고서는 조수진, 정미경, 김용태, 윤영석 4사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권성동 대표 대행 지금 아직까지는 사퇴할 의사가 없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없는 것 같고, 정미경, 김용태 이 2사람은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럼 사퇴 안 할 거고, 그럼 조순진, 윤영석 앞으로 그럼 추가로 이 2명이 사퇴한다? 그래가지고는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 이준석까지 따지면 5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무너지는 거죠. 5명이 나가야, 과반이 나가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사퇴해야 되는데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만 사퇴했으니까 3명이 더 사퇴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비대위. 근데 그 비대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내년 1월 초에 이준석 대표는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러나 그 복귀를 막으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또 노력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변수가 바로 경찰의 수사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수사해서, 추가 수사해서 뭐 확실하게 뭘 밝혀내고 기소를 한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는 출당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뭐 그거야 출당시키는 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랬을 경우 일반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그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느냐,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뭐 미지수니까 놔두고, 그러면 3명 정도가 추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일인가? 어떤 경우 가능해질까? 그건 역시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제 2자를 그렸더군요. 28%. 지난주에 32%였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문자 파동하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점잖은 표현으로 이걸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파 안 하면 더 이상 국정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론이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는 방법,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실 주변의 인적 쇄신, 이거밖에 없다. 그건 불가피하다. 근데 아직 그런 움직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로 가려면 3명의 최고위원이 더 사퇴를 해야 되는데, 뭐 윤영석 최고위원 뭐 사퇴는 여기 뭐 대통령실 사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대표 대행, 여기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사인을 주면 내놓겠죠, 당연히. 근데 그 사인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권성동 대표대행이나 성일종 정책의장은 내놓게 되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만 내놓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내놔야 그 최고위원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건대는 오늘 내일 모레 요 정도의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8월 1일쯤에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묻고 재신임을 받으면 저는 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으면요 아마 재신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 조금 더 가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안 되겠다 TV조선 보도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번 주말에 한 3명 정도가 더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도 5개월짜리 비대위가 되겠죠. 왜냐면 이준석 대표는 내년 1월 초쯤에 일단은 복귀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경찰 수사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5개월짜리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난다. 그 전에 경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내년 6월 10일까지 비대위원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조기 전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완전히 내려놔야 조기 전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를 하고 이준석 대표를, 그리고 나서 당에서 윤리위원회를 해서 탈당 권유나 아니면 출당을 시켜버리면 이준석 대표를, 그게 확정이 되면 조기 전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적어도 당장은 조기 전대는 불가능하고, 다만 비대위로 넘어가는 거는 추가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3사람이 추가로 사퇴하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아마 주말에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권성동 대표대행의 리더십은 흔들려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대행도 재신임이라는 그런 카드로 다시 동력을 얻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풍전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풍전등화의 결론, 아마 이번 주말 내일이나 모레, 요때 주로 모레가 되겠죠. 모레까지 여론의 흐름, 특히 여론의 흐름을 진단한 대통령실의 판단, 아마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거고, 전달이 안 되면 그냥 권성동 체제, 그 의원총회 재신임을 거친 권성동 체제 유지, 이렇게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당으로서는 대단한 악재를 만나고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길, 글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쇄신이죠. 쇄신. 특히 대통령실 주변의 인적 쇄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